인생은 소풍이다. 오래된 짐도 버리고, 오래된 집착도 버리고 가볍게 살아라.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무거워진 어깨, 깊어진 주름 사이로 스며든 것은 세월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꽉 움켜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짐들 말입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후 텅 빈 서재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쌓아온 명예도 모아온 재산도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떠올린 것은 어릴 적 소풍 가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면 충분했던 그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며 느꼈던 자유로움을 말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짊어지려 했을까요? 왜 놓아야 할 때를 알면서도 붙잡고 있었을까요?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거닐며 보았습니다. 나무는 계절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꽃은 때가 되면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말입니다. 떨어진 낙엽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듯 우리가 버린 집착들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소풍길에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듯 인생에서도 가벼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은 소풍이다. 오래된 짐도 버리고, 오래된 집착도 버리고 가볍게 살아라에 대옛 성인들의 지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정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으실 것입니다. 첫째,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성에 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문득 무릎이 시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았을 텐데 이제는 솔직히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랍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다이어리, 30년 전 제가 적어둔 해야 할 일 목록을 보며 씁쓸해졌습니다. 부장 승진하기, 아파트 평수 늘리기,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기. 그때의 저는 마치 짐을 가득 짊어진 등산객 같았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더 많은 것을 담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어제 병원에서 만난 80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는데 이제 보니 정말 소중한 건 몇 개 안 되더라고. 그분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잡으며 전해준 따스함,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지자 부록이라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며 깨달은 것은 진정 아는 것과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허하면 실하고 실하면 허하다고 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면 비워진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손자가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대답했더니 부러워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치라는 것을 젊은 세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창밖에 나무가지에 앉은 참새 한 마리, 먹이를 찾아 이 가지 저 가지로 옮겨 다니지만 결코 어제의 둥지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참새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며 말입니다. 둘째,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어제 아침 텃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작년에 심은 토마토 모종이 말라 죽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자리를 비워두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모종을 뽑아야 새싹이 날 자리가 생기는 법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다닌 회사에서의 지위, 은퇴 후에도 놓지 못하고 있는 권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명함들을 서랍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베푼 것뿐입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농부는 평생 이웃을 도우며 살았더니 천국에는 그가 심은 사랑의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와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놓는 게 어려울까?
친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정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특정한 용도의 그릇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직책으로, 재산으로, 남들의 평가로 자신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손자가 블록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높이 쌓은 탑이 무너지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다른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무너진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배웠습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무용지용이라 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컵이어야 차를 담을 수 있고 텅 빈 방이어야 사람이 머물 수 있듯 우리 마음도 비워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창밖 감나무에서 마지막 감 하나가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나무는 아쉬워하지 않고 이미 새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며 노음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전제 조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가벼워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난주 도서관에서 연금술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산티아고라는 양치기 소년이 보물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 이야기였는데 결국 그가 찾던 보물은 자기 집 뒤뜰에 있었다는 깨달음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도 그 소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 애썼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은 늘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아침 산책길에서 만난 80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산 정상만 보고 올랐는데 이제는 길가에 들꽃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더군. 그분의 느린 걸음걸이가 부러웠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여유, 목적지보다 과정을 즐기는 지혜가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이 더 선명해진다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 손녀가 그린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툴지만 자유로운 선들, 색깔이 삐져나가도 개의치 않는 당당함이 부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을까요? 공자가 말하기를 지지자 불려호지자라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의무감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지혜입니다. 아내와 함께 보는 저녁 뉴스 시간, 예전 같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분개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그런 일도 있구나 하며 넘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소요유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를 뜻합니다. 얼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기르는 선인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그 식물처럼 우리도 많은 것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 소풍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손자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며 할아버지도 타보세요. 라고 하더군요. 나이가 많아서. 라고 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체면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융융이 말했듯이 인생의 오후에는 아침의 목적으로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의 치열함도 좋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결국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60년 만에 느끼는 그 짜릿함, 손자가 박수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왜 그리 행복하던지요. 무거운 위험보다 가벼운 웃음이 훨씬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의미를 찾아서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의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을 새로운 만남으로 여깁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잊어도 따뜻한 미소만큼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31이 42부록 52지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60을 넘어선 지금 1000명을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농담을 하며 웃으셨어요. 무거운 이별 앞에서도 가벼운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말했듯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든 우리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젊음의 매끄러운 피부는 없지만 경험의 깊이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천지와 더불어 덕을 함께하고 일월과 더불어 명을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일부가 되어 흘러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풍 같은 인생의 참된 모습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우리도 가볍게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5째, 자연이 가르쳐주는 소풍 같은 삶의 지혜입니다. 새벽 5시 늘 가던 산책로에서 만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내내 걱정했던 그 녀석이 봄이 되자 털이 윤기나게 자라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그 고양이가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내일 걱정에 오늘을 망치지 않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손자와 함께 본 개미들의 행렬이 기억납니다. 무거운 먹이를 나르면서도 서로 부딪히면 잠시 멈춰 더듬이로 인사를 나누더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여유, 그 작은 생명체들에게서 배운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뒷마당 감나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봄에는 새순을 내고 여름에는 잎을 무성하게 키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무는 봄이 올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제때가 되면 다시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사시가 운행하고 만물이 생육한다고 했습니다. 계절이 돌아가며 모든 것이 자라나듯 우리 인생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어제 창가에서 본 참새 가족이 잊히지 않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도 때가 되자 둥지에서 밀어내 날개짓을 가르치더군요. 붙잡지 않고 보내주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텃밭에서 기르는 상추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무 많이 심어놓고 걱정했는데 이웃들과 나눠 먹으니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혼자 독차지하려 할 때는 부담이었지만 함께 나눌 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만물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풍 같은 인생의 비밀입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까치 한 쌍을 봅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밥알 몇 개를 쪼아 먹고 만족한 듯 날아갑니다. 더 많이 가져가려 욕심부리지 않는 모습에서 충분함을 아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저녁 산책길에 만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경계하지 않고 순수한 호의를 보여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풍 같은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정말 소풍과 같다는 깨달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씨앗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볍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연꽃은 왜 진흙에서 자라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가? 그것은 연꽃이 진흙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연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짓눌리지 않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사진, 30년 전 가족 소풍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하루 종일 행복했던 그때,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기 시습지 불령 낳고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않은 가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것은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기쁨을 위한 학습입니다. 어제 손녀가 그려준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어떤 명화보다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쌓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깨달음입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지임무몽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 자체가 꿈같이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소풍길,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선물인 것입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해가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내일 다시 떠오를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도 매일을 새로운 소풍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